자, 지금부터 추가 모의고사 2회 7번부터 다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이제 2회 문제에서의 첫 번째 1번 문제는 삼각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삼각 방정식. 그래서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주어진 삼각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n개고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m일 때 n분의 m 값을 계산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기서도 당연히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서술형 답지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되게 꼼꼼하게 그래프를 그릴 시에는 x축, y축을 꼼꼼하게 잘 표현하는 거. 우리가 삼각 방정식, 여기서의 우리가 해당되는 살짝의 팁은 뭐 크건 없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할 때, 우리가 논술을 할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럴 때는 기본입니다. 기본.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표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가들이 평소에 그냥 푸는 것처럼 선생님이 조금 학생들을 봐서 아는데 쭉쭉 그냥 XY 찍찍 그려서 그래프 찍 그럼 점수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감점 없는 답지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특히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 Y축 원점을 표시하는 걸 정확하게. 자꾸 사소한 거지만 그런 데서 감점이 1점 생기고 2점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문제 9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3코사인 x, 마이너스 7은 0. 아까 우리가 1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거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얘가 사인이고 코사인이니까 우리는 코사인으로 정리. 그래서 9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코사인 x, 마이너스 7은 0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수 정리를 하니까 9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2는 0이겠지요.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와? 3 코사인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뭐 나와? 코사인 x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가 나와? 코사인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 나와서 무난하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또 코사인 x는 3분의 2로 두 가지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 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특수각이 아니니까 30도, 45도, 60도에 해당되는 특수각이 아닌지라 함부로 각도를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의 개수와 합을 구하라 얘기고, 요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줘. 요 정도는 우리가 센스 있게 요렇게 잡아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원점이고 반드시 x축이고, 그래서 코사인은 가장 커서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 정도. 가장 작아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정도.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의무적으로 왜? 그게 죽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가 죽이 2파이 파이.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1사분면 쪽, 이렇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서로 뭐가 되게끔 대칭이 되게끔. 서로 축의 대칭, 점대칭 되는 그래프를 답지잖아. 아가들이 논술로 써야 되는 답안지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잡아라? 먼저 첫 번째, 코사인 어디? 3분의 2 있지. 요렇게 3분의 2를 그어야지. 요렇게 어떻게 돼? 요게 y는 얼마가 됐다? 3분의 2에 해당되는 각도. 땡땡땡땡, 요게 x1이고, 땡땡땡땡, 얘가 x2고. 맞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자연스럽게 써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사인 x가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그 x는 x1과 x2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아는 건 그 x1과 x2를 쓰면 가운데 값, 얘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누면 파이, 대칭. 그래서 자연스럽게 x1 더하기 x2는 얼마다? 2파이가 되는가. 요 사실은 아가들은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산수해서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우리는 얼마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 하나쯤은 뭐 여기 있죠. 요렇게. 여기쯤에다 이렇게 하나를 딱 그어서 요게 얼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됩니다. 맞아,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 땡땡땡땡 여기가 x3이고 땡땡땡땡 여기가 x4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것은 x라는 놈은 x3하고 x4가 있고 결국 얘도 2분의 x3과 x4를 더하면 파이니까 결국 x3하고 x4를 더하면 2파이가 되더라 그 얘기인 거지. 맞아, 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n은 얼마야? 실근의 개수가 n개니까 n은 4개가 되고 그 실근들의 합을 구해라. 그럼 2파이에서 4파이 처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m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린 질문 n분의 m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로 나눴으니까 파이가 정답입니다. 그 얘기. 괜찮지, 얘기? 그래서 뭐 여기서의 뭐 어려운 건 아가들 그냥 평소에 푸는 대로 삼각방정식 편히 풀면 돼. 삼각방정식 풀고 대신에 이제 그래프는 그려주는 게 좋아. 그래프는 그려주는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x축, y축 정확하게 표현해서 주기 2파이 원점 표시하고 기본적인 그래프 표시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값들 x1, x2는 못 구하는 값이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으니까 그 값들을 그냥 모르는 어떤 x1, x2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가운데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 써놓으면 되고 그래서 개수는 4개고 그들의 합은 얼마다? 4파이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괜찮지, 얘기?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까지는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를 이제 우리는 또 8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8번은 다시 또 무슨 문제? 연속성에 해당되는 문제. 근데 이제 연속성에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로 그래프가 이제 끊어져 있는 거. 1보다 클 때,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나눠져 있고 절대값 fx가 닫힌 구간 요 사이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도 연속입니다. 같은 내용,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딱 그냥 요 정도 그냥 살짝 문제를 풀 때 해결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가운데에서는 x제곱 플러스 a를 얘를 x 플러스 b를 안전하게 그냥 요거는 풀이에다 쓴다는 게 아니라 요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야 왜? 우극한, 좌극한을 빠릇빠릇하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극적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에 입각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어디? 마이너스 2와 2에서 연속이므로 여기가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 연속이므로 우리는 어떻다? x가 뿔마 1에서 연속이 성립. 연속 2다까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여기 주어진 함수가 여기서 연속이니까 그 사이에는 뿔마 1에서도 우리는 이 함수가 뭐가 된다? 연속이 됩니다. 라고 포인트를 잡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의 연속성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뿔마 1이니까 1에서 연속, 마이너스 1의 연속 다 쓸 거야. 다 쓸 건데 이왕이면 눈치가 있어야 돼. 봐봐. 1에서는 미지수 b가 있지만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미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에서부터 먼저 하게 되면 미지수가 계속 사니까 우리는 눈치껏 마이너스 1부터 설정을 한 거야. 문제를 좀 읽고 이 문제를 내가 쉽게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술적으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1과 마이너스 1을 2번을 나는 연속성을 체크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1번일 때 x가 1일 때 한 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는데 누구 먼저 할까 봤더니 1보다는 마이너스 1이 좀 더 미지수를 소거한 데서 좀 더 가깝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눈치껏 체크하는 거야. 이건 이게 실력인 거야.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그냥 쓰는 거야. x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자연스럽게 함수값 f1가고 f-1하고 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fx 이것이 성립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쓰면 돼. 여기다 절대값 f-. 자, 저기다 절대값 f-를 쓰니까 우리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는? 4가 되겠지. 이 값은 그냥 4면 되고. 다시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의 절대값 fx.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에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쪽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x제곱 플러스 a. 그래서 얘는 절대값 1 플러스 a가 되고. 자, 다시 여기다 또 하나 더. 여기서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절대값 fx. 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것이 얼마다? 다시 4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난하게 뭐가 튀어나와? 절대값 a 플러스 1은 4입니다가 튀어나와서 a가 얼마면 돼? 한 번은 얼마면 돼? 마이너스 5면 되고 한 번은 3이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이 정한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5나 3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 빼기 1에서는 연속 처리가 되는 거야. 말 이해갈까요? 그래서 A, B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눈치껏 A, B가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1보다는 하나만 존재하는 마이너스 1에서 먼저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랑 3일 때 우리가 얼마가 돼? X가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붙박이 연속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1에서만 마무리 한번 해줘서 얘는 고정이 됐으니까 이 값을 찾았으니까 이번엔 1에서를 찾자 그 얘기인 거야. 1에서 연속이 되는 B값을 솎아내자 그 얘기인 거지. 말 이해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칠판 과정상 여기 한 번은 한 바퀴는 주고 다시 갑시다. 이제 첫 번째는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해결해야 되지만 뭐부터 한 거다? 일부러 마이너스 1. 왜? 미지수가 A밖에 없으니까. 1에서 하게 되면 미지수가 1, A, B가 둘 다 뜨니까 복잡해진다고. 풀이도 안 예뻐지고. 그래서 먼저 눈치껏 1에서 우리 먼저 마이너스 1에서 해줘서 A 값 찾았고. 괜찮을까 얘기해? 요건 잘 기억해 놓고 아가들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건 이제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기억. 뭐일 때? A가 마이너스 5일 때. A 값은 마이너스 5로 정해진 거야. 5일 때 우리는 어떻다? X가 1에서 연속. 얘는 이미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처리가 된 거니까 1에서 연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F 1의 절대값하고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절대값이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또 성립해야 된다. 그냥 똑같은 당연한 수학적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다시 씁니다. 절대값 f1 어디 갔냐? f1은 절대값 1 플러스 b가 되시고요. 여기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갈 때 우극한. 1로 갈 때 우극하니까 얼마가 돼? 절대값 x가 1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리미트 1로 갈 때 우극한 1 플러스 x 플러스 b.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1 플러스 b. 당연히 같고. 자, 좌극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의 절대값 fx.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에 쟤는 얼마가 돼? 좌극한 쪽이니까 1 x제곱 플러스 a가 되겠지. 여기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인데 그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였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돼? 4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절대값 1 플러스 b가 4가 됐습니다. 그래서 b 값은 얼마였어요?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가 돼? 요게 또 마이너스 5하고 얼마가 되냐? 4가 되려면 뭐면 돼? 3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첫 번째 답안에서는 A가 마이너스 5일 때 B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거나 아니면 A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B 값이 얼마야? 3이면 되는 순서상 두 쌍이 나오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일 때 B 값 찾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같은 방법이 니은 a가 얼마일 때 우리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5랑 3 나왔었지? 3 나왔으니까 똑같이 3일 거야. 같은 방법을 한번 써주면 돼. 그치? 이제 우리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좀 수월하게, 조금 스피드하게. 당연히 x가 1에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f1에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fx가 같아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f1 절대값 딱 취하면 f1 갖다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절대값 1 플러스 b가 되고.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그래서 fx를 씁니다. 우극한 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 똑같이 1 플러스 x가 되겠지. x 플러스 b가 돼서 얘도 1 플러스 b가 되고. 그지?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의 fx.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의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얘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도 아이고 여기 절대값 우리 빼먹었으니까 이런 거 빼먹지 않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꼼꼼하게 잡고 쓰고. 그래서 최종 얘도 1 플러스 b라는 놈이 4가 돼서 b 값은 또 마이너스 5랑 얼마 나와? 3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값이 3일 때 그때 b 값이 마이너스 5거나 또는 a 값이 3일 때 b 값이 3이면 되겠지요. 그때 질문은 뭐를 찾아라? a, b를 곱해라 개인 거지. 그럼 얼른 곱해봐. 얘들 곱하면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3, 3, 9. 제일 잡은 A, B의 최소. A, B의 최소. 곱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15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시 한번 포인트도 아가들한테 자꾸 설명하는 얘기는 뭘 보란 얘기야? 연속이야. 얘가 연속인데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연속이야. 그런데 얘가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려면 끊어져 있네. 얼마에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지금 지워졌지만 아까 처음에 1과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주고 거기다 표현 반드시 서술해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문제 푸는 살짝의 이제 팁, 문제 푸는 요령 문제를 딱 봤더니 x가 1에서 먼저 할래 마이너스 1에서 먼저 할래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 아 봤더니 미지수가 1쪽에 몰려 있으니까 어디로 봐?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보고 그거에 의해서 A값 정하고 그 A값을 가지고 다시 1에서 B값을 정하고. 괜찮지 얘기?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익혀 놓으십시오.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번에서 이제 문제는,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3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프라임 마이너스 값은 2고, 적분한 값은 3분의 4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주어진 그냥 조건에 얘는 미지수를 넣어서 그냥 누가 꼼꼼하게 산수 잘하냐라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 좀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가볍게.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 바로 시작합시다. 가볍게 시작합시다. fx x 3승 2ax의 제곱 3bx 이거에서 그냥 여기에서 미분의 f'x를 한번 쓸까? 그러니까 얘는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야? 4ax 플러스 3b가 되겠지. 그치? 이 함수고 프라임 x는 얘가 될 거고. 그치?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러면 여기 이거야. 아,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써. 조건가. 그럼 조건가에서 우리는 뭘 찾아라? f'의 마이너스 1이라.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그 값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3b 그것이 얼마다? 빼기 1이다. 자연스럽게 요게 일반식.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이 문제는 막 뭔가를 막 생각해라. 이 포인트가 뭐냐? 보다는 탁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미분해서 가. 적분해서 나.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시 조건나. 조건나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주어진 함수 x 3승 더하기 2ax의 제곱 더하기 3bx.
그리고 dx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적분도 그냥 다 적분해도 되고, 근데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까지니까 당연히 기함수잖아. 당연히 기함수니까 소거시켜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 2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ax 제곱 dx가 살고, 얘는 2배 잡고, 다시 2배 잡고, 다시 3분의 1에 ax의 3승, 어디부터? 0부터 1까지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산하니까 3분의 4a. 그 값이 얼마더라? 그 값이 3분의 4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a 값이 얼마? a 값이 1이 됐고, 당연히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b 값은 얼마 나와? a 자리에 1 갖다 집어넣으니까 b 값도 뭐 나오더라? b 값도 1이 나오더라. 그 얘기인 거지. 그지?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AB 값, FAB 값은 찾아라, F1 찾아라.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냥 갖다 1 찾아서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이 답은 얼마? 6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혹시 혹여라도 선생님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그냥 무단하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겠지만, 혹여라도 혹시라도 그냥 넘어갔는데 선생님 이상합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빼기 a부터 a까지 우리가 보통 우함수라고 얘기하지. 우함수를 적분해라. 그럼 얘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 그럼 또 문제야. 선생님 도대체 우함수는 뭡니까? 우함수들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x의 짝수승이 오면 우리가 보통 우함수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서 얘가 짝수 우함수였기 때문에 2배. 내가 다시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해라. 기함수를 적분하면 0 처리가 되죠. 선생님 기함수는 언제입니까? x에 누가 왔을 때 홀수승이 오면 보통 기함수.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0, 0. 홀수니까 0 처리되고 우함수만 남아서 그냥 적분한 거고.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혹시 까먹었거나 혹여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해서 요 과정을 알아놓으면 적분하고 산수하는 데서 조금 더 산수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빨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쯤은 알아놓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면 10번 문제는 논술에서 참 잘 나오는 형태야. 논술에서 잘 나오는 형태인데, 자연수 n이 2부터 11 사이에서 마이너스 9n제곱 더하기 9n 빼기 18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해라. 계획인가? 음의 실수가 반드시 존재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얘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만 정리하자. 이 얘기는 우리가 a의 n제곱근, a n제곱근 같은 말, 어떤 수를 n승하면 a가 된다. 같은 말이야. a n제곱근 어떤 수를 n승하면 a가 된다. 를 지금부터 어떻게 아가들은 이걸 정리,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간단해. n이 무슨 수면 아주 간단한 얘기야. 짝수면, 요 n제곱근의 n이 짝수면 그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a가 양수면 무조건 뭐가 나와? 실근은 2개. 그 2개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 나와? 실근 안 나옴 빵개. 안 나옴 빵개. 자, n이 홀수입니다. n이 홀수가 되면 a가 양수가 되든 a가 음수가 되든 오로지 뭐 나와? 실근은 1개. 그 1개가 n제곱근 루트 a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홀수일 때는 지수가 홀수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근이면 플러스근, 마이너스근이면 마이너스근.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근이 2개. 대신 음수면,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고. 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틀을 잡아라. 그 얘기인 거지. 왜? n제곱근인데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틀을 머릿속에 학생들이 잘 정리. 물론 꼭 이 틀 아니어도 돼. 아가들이 알고 있는 그 틀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 정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를 서술해 봅시다. 그 얘기인 거지. 요 틀에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야. 우리가 얘가 n제곱근이니까 첫 번째 이 얘기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9n 마이너스 18 얘값이 첫 번째 짝수부터. n이 짝수. 그지? n이 짝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그냥 나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첫 번째 n이 무슨 수야? 짝수면서 짝수이면서 짝수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어떻다? 커야 한다. 짝수인데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 왜?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는 존재하니까. 괜찮지 얘기? 짝수면서 얘가 양수다. 그럼 얘는 풀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그럼 3, 6, 18 그러니까 n-3, n-0보다 작아서 결국 3부터 n은 언제까지? 6까지. 이거인데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짝수 n잖아. 짝수이므로. 이왕이면 좀 예쁘게 n이 짝수이므로. 그치? 이거이면서 n이 짝수. 그러니까 따라서 n은 뭐 하겠다? 4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야. 그치? 짝수 중에 3하고 6 사이에 짝수 4밖에 없잖아. 4, 5, 6이니까. 6은 안 들어가네. 그래서 짝수 4. 자, 이번에는 두 번째 n이 무슨 수야? n이 홀수야, 홀수. 홀수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 없고다. 무슨 수? 음수. 왜? 홀수는 부호를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얘도 다시 쓰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n은 뭐보다 크고 6보다 크고 n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면소 동시에 n은 뭐가 돼야 돼? 홀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n 값은 뭐 있어? 작은 쪽에서 1은 안 되고 왜? 2부터니까. 6보다 큰 쪽에서는 7, 9, 11. 그래서 총 이 문제에서 원하는 n의 합은 n 값들의 합은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그래서 이 친구의 합은 얼마면 된다? 31로 답을 쓰십시오. 그 얘기겠지.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누가 정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얘기? 그래서 예쁘게 아가들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0번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1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1번 문제는 어떤 게 또 나왔나 하고 11번 문제를 딱 펴봤더니 11번 문제는 자,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한 점 P자표 A,4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지. 근데 그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R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뭐 여기서의 풀어내는 것도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게 나는 그린 거야. 왜? 동경. 중심이 얼마야?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원 하나를 예쁘장하게 하나를 그려. 그러나 얘기했지 답지야. 서술형 답지니까 X축 얘가 Y축. 그래서 한 점 뭐를 잡아? P를 잡아. 그게 A,4인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고? R이고. 그럼 아가들아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그때 움직인 이 각, 이 동경이 얘가 움직인 동경 OP를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반지름 R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와? 반지름 R은 OP 길이야. 그래서 얘는 루트 우리가 A제곱 플러스 16이라는 관계식 하나가 성립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우린 이렇게 쓰는 얘기야. 아, 여기서 봐봐. 수직으로 고스란히 딱 내려. 그럼 뭐가 튀어나와? 아, 직각삼각형 튀어나와. 사실 이 좌표가 A인 거고 땡땡땡땡 이 좌표가 4인 거고. 맞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두 번째 사인 세타를 찾으십시오. 사인 세타는 뭐분의? R분의 4인 거야. 봐봐. 사인 R분의 4. 근데 문제에서 그 R분의 4가 얼마래? 4
3분의 1이래. R분의 4가 3분의 1이래.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닐까? R은 얼마더라? 4, 3, 12가 되겠더라. 야, R이 10이니까 우리는 무난하게 얘를 어떻게 돼? 갖다 집어넣어야지. 얘가 12는 루트 이렇게 A제곱 플러스 16. 그럼 게임 끝난 거네? 여기서 A제곱은 얼마가 돼? 144에서 16을 빼라. 그러니까 128로 A제곱이 정리되겠지. 괜찮겠지, 얘기? 그래서 이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는 세 번째 뭐를 찾아라? 코사인 세타를 찾아보자, 이 얘기인 거지. 야,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 R분의 A인 거지. 근데 아가들아, 이걸 또 갖다 막 루트 넣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넣은 거야, 여기 끝난 거야. 그런데 이제 결국 질문은 뭐가 돼? R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이므로 R 곱하기 얘는 그냥 써. R제곱분의 A제곱. 그러니까 얘는 R분의 A제곱. 그럼 문제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R이 얼마야? R이 10이고 A제곱은 128이고. 뭐 여기서 그러니까 요령껏.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면 좀 센스있게 요령껏 여기서 또 막 집어넣어서 코사인 값 찾아서 라기보다는 그냥 미지수를 일단 잡고 가. 그럼 12분의 128. 약분해야 돼? 약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4, 32, 4, 32, 4, 28.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31을 쓰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논술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 엄청난 건 아닌 거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경, 내가 움직이는 동경 OP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얘를 보고 그림. 대신 항상 답지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 원점 표시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얘기? 그래서 그건 기본에 항상 몸에 배있어야 돼. 그게 논술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필요한 거 당연히 미지수 설정해야 되니까 R값 정해줬고, 그거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자연스럽게 산수가 정리될 테고. 괜찮지요, 여기? 그래서 11번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봅시다. 자, 12번 문제를 또 봤더니, 쉬운 문제는 뭐지? 하고 문제를 탁 펴봤더니 12번 문제는 다시 이제 수열이 나왔지. 아까도 그 1회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얘기했지만 수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문제를 보면 그게 등차, 등비, 감이 와서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표현할 때는 등차 수열이면 초항 공비, 등비 수열이면 초항하고, 등차면 초항 공차, 등비면 초항하고랑 공비를 표현해서 써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서도 봤더니 A1과 B1은 2인데, 자, A에는 탁 보고 뭐야? 우리 알아야지. 등비 수열. B에는 탁 뭐야? 등차 수열. 공차고 공비가 다 주어진 거지. 요거를 만족할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 찾아라 얘인 거지. 그럼 요거는 보고 알아서 써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랬더니 우리가 an 플러스 1이 2an에서 an에서 요 수열을 보고 나는 알아. 초항 A1은 얼마가 되고 A1은 2고 공비 R이 얼마야? 2인 거지. 공비 R이 2인 거지. 그지? 이거인 무슨 수열이야? 이거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 2에 공비 2에 n-1승에서 2에 n승으로 나는 쓸 수 있다. 그지? 첫 줄 가고. 자, 다시 또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bn 플러스 1이 bn 플러스 2에서 여기에서 똑같아. B1도 2고, 공차 D도 2인 거지. 공차 D도 2인 거지. 그지? 이거인,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빌반항 B에는 초항 2에 n-1에 공차 2. 그래서 2n으로 나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논술에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말 뭐 분도덕이 쓰나? 안 쓰지. 그냥 바로 뚝!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자꾸 체크. 그걸 잊지 말고 자꾸 머릿속에서 인지해야 돼.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그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해서 쓰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를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스타트를 끊었지. 그랬더니 문제에서 이제 질문지. 질문지는 얼마야? 2의 bn승 분의 a에. 이거 갖다 넣어야지. 찾았잖아. 그럼 얘는 2에
bn이 얼마야? 2n 썼고 an은 얼마가 돼? 2n승 썼고 그럼 요거는 우리 지수법칙에서 2에 2개 빼니까 마이너스 n이 어떻다? 크다? 1024분의 1인 거지. 그치? 뭐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에 마이너스 n이면 얘는 1024는 2에 마이너스 10승.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n.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 2는 증가함수. 여기서 2는 어떻게 돼? 증가함수. 뭐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좋을까? 얘는 이거지. 밑이 1보다 크므로. 1보다 큰 거야.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n의 부등호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n은 작다 1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최대 자연수. 우리가 최대 자연수 n값 찾아라. 그 값은 9로 답을 쓰시면 정리됩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도 뭐 큰 문제 될 건 없고 수열에서의 포인트의 얘기는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를 보면 학생들이 알 거야.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등비다, 이거 등차다. 혹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주고 등비 수열이라고 줬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초항, 공비, 초항, 공차 표현하는 등차 등비를 쓰겠다라고 표현하고 일반항 쓰고 나머지 산수 정리를 깔끔하게 누가 군더더기 없이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잘 정리 서술에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수열에 해당되는 12번 문제 마무리하고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13번을 보면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또 극한값, 리미트 극한값을 계산하십시오 얘기인데 얘는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숫자가 가는 x가 2로 가는 숫자로 갔습니다를 풀 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뭐다? 0분의 0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x가 무한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아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최고차 개수비교. 최고차 개수비교. 그냥 문제를 딱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야.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쓰지. 서술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먼저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 감은 첫 번째 뭐야? 함극. 분모가 0분의 0꼴. 보다시피 0분의 0꼴이니까 거기다 제곱수잖아. 그럼 이게 제곱이면 x를 2를 2번 넣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2번 가져야겠지. 0분의 0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기억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 개수비교. 분모 3차, 분자 3차. 그치? 그래서 개수비교에서 최고차 개수를 4로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둘을 이용해서 fx를 찾아라 그 얘기인 거지. 이 둘을 이용해서 fx 값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 그 얘기를 쓰는 거야. 그 얘기를 풀이를 쓰는 거야. 얘는 첫 번째 뭐부터 건드려야 돼? 최고차 개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2x의 3승 더하기 3분의 fx 얘가 2지. 그지? 얘가 2라고 나와줬잖아. 그지? 얘는 이거에서 그냥 우린 이거야. 여기다 뭐 최고차 개수 비교를 하면 그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이 무한대를 봤던 이거에서 fx는 최고차 개수가 4인 최고차 개수가 4인 몇 차 함수다? 3차 함수이다 라는 거를 내가 찾아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를 개수 비교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 얘기보다는 여기서 문제는 그냥 무한대니까 나는 얘 찾았어. 내가 최고차 개수가 4가 되는 3차 함수입니다 라고 나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다 여기 숫자 1번 여기 2번. 그래서 얘는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잡으니까 얘는 얼마야? x-2의 제곱에 xfx. 그것이 12인 거지. 그지? 그것이 10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이거에서 x가 2로 갈 때 이거일 때 분모가 0. 분모가 0이면 0이므로 x가 2로 갈 때 분자도 0인 거지.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문제를 좀 빠르게 정확하게 풀려면 제곱수잖아.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제곱수니까 우리는 결국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 x, f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서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는 분모 x-2의 제곱을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당연히 아는 거겠지.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래야 0분의 0꼴이 딱 처리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x-2의 제곱, 분모가 제곱이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번과 2번에 의해서 지금부터 fx라는 함수를 인수로 갖는다. x-2의 제곱인 인수와 곱하기 3차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그런데 최고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x 플러스 a라고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fx를 요렇게 뭐 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말 괜찮을까요? 그치? 이거에 의해서 fx를 이거를 하고 얘를 다시 어디에다가 2번식에 뭐 하자? 대입하자. 그 얘기인 거지. 왜? a값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요렇게 x-2의 제곱에 원래 x 있고 fx는 x-2의 제곱이고 얘는 4x 플러스 a가 되고 축축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2배에 8 더하기 a 그것이 얼마다? 12면 되겠지. 아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오더라? a 값은 마이너스 2로 정리하면 되겠더라. 말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의 최종 fx라는 함수의 값은 x-2의 제곱과 여기서 4x-2로 정리하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 f3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3 넣으니까 1이고 3 넣으니까 3, 42 빼기 2에서 10으로 답을 쓰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말 괜찮을까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 체크. 여기서도 다시 얘기하지만 0분의 0꼴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라는 사실을 끄집어내야 되고 다시 얘가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 비교. 표현할 때는 그냥 얘는 무한대니까 최고차가 4인 그냥 4인 3차함 두고 분모가 0분의 0꼴인가 이런 문장을 써주면서 당연히 분모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분자가 0이 되겠지. 분모에 해당되는 걸 가져야 분자가 0이 되니까 얘를 인수로 가짐으로 3차함수로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3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시 이제 14번 문제는 또 어떤 형태가 나왔나 하고 14번을 한번 이렇게 살짝 봤더니 자, x3승 빼기 5x 더하기 2 우회점 P에서 이거 우회점 P에서 접선 L이 원점을 지난대. 접선 L이 원점을 지나고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할 때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할 때 L과 M이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 찾아라. 그 얘기인 거지. 순간 얘는 뭐지? 그냥 봤더니 잘은 모르지만 3차함수를 그렸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3차함수를 그렸는데 어디서 어떤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더니 P라는 접선을 그렸더니 얘가 0,0을 지나더라. 0,0을 지나더라. 그치 얘기? 0,0을 지난다. 근데 P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이래. 여기 P를 지나면서 이 접선 L에 90도가 되는 직선을 하나를 그었더니 그게 M이 되더라. 그 얘기인 거지. M이 되어라. 그랬더니 그 L과 M이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넓이 찾아라. 그 얘기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테이블 끊어야 돼? L, P점부터 끊어야겠지. 이 얘기는 문제를 다시 해석을 하면 뭐야? 곡선 밖에점 0,0에서 그은 접선 찾아라.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친구는 fx라는 함수가 우리는 모르는 fx라는 함수가 x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이고 이거에서 뭐 미분 한번 해놓자. f'x는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5잖아. 미분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곡선 밖 fx 뭐라고 하지 뭐냐? 접점 좌표. 그냥 우리는 접점. 접하는 점. 접점 P에
X좌표를 뭐라고? T라고 하면 X좌표를 T라고 하면 지금부터 P의 좌표는 얼마가 돼? T, T3승 마이너스 5T 플러스 2고 그지? 이거 2고 그때 우리는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값 이 접선에 해당되는 기울기 F 프라임 T 기울기값 걔는 얼마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잖아. 접점이라고 놔야지. 왜? 그래야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뭐를 찾아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얼마? t3승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 접선이 뭐를 지나?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고. 내가 여기다 영영을 왜 대입하는지를 써주란 얘기인 거야. 논술에서의 문제는 왜 원점을 지나느냐? 문제에서 얘기했거든. 얘가 원점을 어디 갔니? 원점을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다 원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0 마이너스. 얘가 t3승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서 써주면 얘가 t3승 플러스 5t 마이너스 2는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t에 얼마가 돼? 3승 플러스 5t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결국 t3승은 뭐 나와? 1 나와서 내가 원하는 t값은 1이면 되겠더라. 그치? 그래서 요 정도의 산수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쭉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p는 몇 콤마? 1 콤마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 3 정도가 되겠지. 1 마 2겠네. 그치? 요거는 마이너스 2로 써주고. 그때 기울기 m은 얼마가 돼? 기울기 m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면 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접선 L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따라서 y는 몇 x가 되더라? 마이너스 2x 처리가 되더라. 맞지 얘기해? 그래서 접선 L을 찾았고 자리가 이렇게 없어서 이제 그 다음 줄에 L과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얼마를 통과해? 얘도 P가 얼마를 통과해? 1, 마이너스 2를 통과하겠지. 그지? 얘가 1, 마이너스 2를 통과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다시 y 마이너스 얼마가 돼? 플러스 2는 기울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얘도 정리하니까 y는 플러스 2분의 1x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가 접선이 되겠지. 그지? 직선들을 각각 L 하나, M 하나 찾은 거고 얘도 넓이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려봐야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x 이렇게 찾아서 요게 사실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5x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어디? 이렇게 찾아. 여기가 적절하게 한 눈대중으로 수직이 이렇게 되게끔 잡고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 되게끔 잡고 요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쯤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점의 좌표 P가 얼마야? 1,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때 어디?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해라.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2분의 5고 높이가 1. 그래서 답은 4분의 5로 정리하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말 괜찮을까 얘기해. 그래서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아가들이 풀어야 되는 그 문제 형태에 대해서 생략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략을 해야 될 거와 표현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를 구별하고 연습하고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사실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찾는 거는 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 듣고 해설지도 참조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익히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말 이해갈까요? 그래서 여기 이 14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곡선, 사실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3차함수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아라. 접선 좌표 T. 그래서 이건 산수가 좀 길어. 산수가 좀 많아. 그래서 미지수 T, 접점 좌표를 T로 놓고 그거에 대한 기울기도 T에 관한 식으로 놓고 그거를 정리한 이 접선에다가 원점을 대입하고
선생님이 원점을 대입하는 이유는 문제가 원점을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점을 대입하고, 그걸 대입한 그 t값을 찾은 다음 l을 찾고, 그거에 대한 수직인 m을 찾고, 그래서 그들의 그림 정도.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 논술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잊지 말고 x축, y축 원점 표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요. 알겠니 얘기? 그래서 14번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5번에서의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고 한번 봤더니 15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fx인데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프라임 제로가 2일 때 fx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그 얘기인 거지. 자, 이 문제는 고정된 패턴이야. 이 문제 형태는 잘 봐놓고 원하는 풀이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는 스타일만 그냥 살짝 연습해서 이 문제는 딱 이 얘기야. 자, 이거를 푸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니까 일단 문제부터 씁시다. x 더하기 y fx fy 더하기 x3승 y 더하기 x제곱 y제곱 플러스 3인 거야. 여기서 이 문제를 탁 보면 아가들은 꼭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건 얘는 그냥 무조건 도함수 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무조건 도함수 정의를 쓴다. 도함수 정의를 쓰지 않고 보통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뽀록으로 편미분을 배워서 막 미분해서 간단하게 산수 찾고 하는데 서술형에서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뭐 써야 돼?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를 f'x를 찾아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얘를 반드시 이용해서 풀어내는 게 이 문제의 팁이야, 팁. 이 문제의 팁은 도함수의 정의를 반드시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했는데 또 처음부터 무작정 도함수 활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건 첫 번째 1번 x 대신에 y 대신에 뭐 한다? 0을 일단 대입해 준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f0는 그대로 f0 더하기 3 다 더하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땡땡땡 해서 f0는 마3 정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치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찾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f'0를 찾습니다. 근데 이 프라임 제로도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 더하기 h f에 0 더하기 h 빼기 f0. 다시 한번 씁니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오호, h분의 이렇게 fh 집어내니까 플러스 3. 그 값이 얼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얘를 2로 쓰겠습니다. 잊으면 안 돼. 얘는 2로 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f 프라임 x 찾아라. 도함수 정의. 프라임 x. 그러니까 얘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 빼기 fx. 근데 여기서 이제 써야지. 뭐를 씁니다? h가 0으로 갈 때 누구를? 요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아가들 이제 기억하라고 일부러 이제 색깔펜 포인트로 쓴 거야. x 더하기 h를 여기다 넣어라. x, y 대신에 f에 x, f에 y가 아니라 h. x 더하기 h니까 요게 h. 더하기 x 3승 h, x제곱 h제곱 플러스 3. 색깔펜 쓰라는 얘기는 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 있던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소거가 되고 자리가 없어서 이쪽 집에다가 얘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를 이제 찢어. 어떻게 찢어? 1번과 2번을 활용해야지. fx 하나 더하기 3 하나. 여기서 f, h 값 하나 더하기 3 하나.
두 개 묶고, 그리고 더하기 요걸 이렇게 잡아서 h분의 쟤는 얼마가 돼? h로 묶으니까 x3승 더하기 x제곱 h로 묶어서 반드시 큰 가로 닫고. 아,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얘는 2번에 의해서 얼마가 돼? f 프라임 제로 값으로 바뀌고, 얘는 hh 약분되고 0분의니까 x 3승만 남고. 맞지? x 3승만 남고. 그래서 우리는 끝났네. 아, 얘는 얼마야? 2 더하기 x 3승.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된다? x 3승 플러스 2로 마무리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푸는 순서의 패턴을 요건 똑같아. 뭐만 바뀌어? 얘네만 바뀌어. 여기 나오는 형태들만 살짝 뭐 부호가 바뀌거나 문자 나열의 형태가 바뀌거나 그것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이 문제를 탁 보는 순간 우리 아가들은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도함수 정의 외로 풀어내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 우리의 문제는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탁 보고 아 얘가 고등학교 때 뭘 배워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딱 보고 여기서는 도함수의 정의 돼요. 근데 그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 전에 도함수 정의를 활용하려면 함수값도 하나 알아야 되고 주어진 조건인 프라임 제로에 해당되는 그 값의 표현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도함수 정의에서 프라임 x를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활용해서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활용해서 풀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고 말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문제가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특강 2회까지도 여기까지 준비가 된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꼼꼼하게 그 도입할 때 문제 도입할 때 필요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 아가들이 포인트 잡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산수들은 좀 생략한 거는 아가들이 그건 당연히 아가들이 산수 생략하셔야 되고 문제 풀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포인트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